안녕하세요. 동기부여 뒤집기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를 뒤로 하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는 바로 새해 다짐 시즌입니다. 이 새해 다짐 시즌은 성공 포르노의 대목입니다. 왜일까요? 성공 포르노 마케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슴을 웅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업계에서 어떤 자극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의욕이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제를 유도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그들이 이런 대목을 놓칠 리 없죠. 저는 이전부터 새해 다짐이 왜 장기적이고 꾸준한 실천을 방해하는지 여러 번 역설해 왔는데요. 같은 얘기는 생략하고 오늘은 새해 다짐 시즌에 돋보이는 성공 포르노의 유형과 특징, 그리고 속지 않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연초가 아닌 연말에 올리는 이유는 이미 다짐하고 넘어간 뒤에는 어떤 말을 해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미라클 모닝 유행의 정점은 아니지만 이 분야는 꾸준히 인기 있는 자기개발 주제입니다. 확인할 길은 거의 없지만 일부 성공 포르노에서는 아직도 부자들의 특징이라며 계속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비법 툴화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대상이라 새해에도 관련 비즈니스 등의 유혹을 많이 받습니다. 일단 실제로 그런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데 몇 명의 CEO가 얘기한 것을 보고 부자들은 다 그렇다, 셀 수도 없다는 등의 매우 충격적인 성공 포르노 업계의 정보 습득력과는 다르게 관련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하나 발견한 것은 2012년 하나금융그룹의 조사에서 부자들이 기상시간이 평균 6시 18분이라는데 일반 직장인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강남구에 있는 회사를 다니는데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수많은 직원분들이 6시쯤 일어나야 출근이 가능합니다. 물론 해외 군인들이 하는 동기부여 콘텐츠 같은 경우 매일 새벽에 기상한 인증을 하는 등 참고할 만한 케이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지 적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며 상충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은 연구 결과가 충분히 정립되기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따로 다룰 것이고 영상의 주제상 여기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닌데 요약하자면 저는 미라클 모닝 관련 모임 및 비즈니스는 일부 유리한 유전자들이 일찍 일어나는 것의 감성을 판매하는 것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몇 시에 일어나는지에 대한 감정보다 실천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이어리 비즈니스는 많은 자기개발 유튜버들이 합니다. 2024년 별로 안 남았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내년 이 다이어리로 갓생 살기, 2024년 이 다이어리로 준비해라는 등 별의별 마케팅 문구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준비한 다이어리의 차별성을 강조하여 판촉합니다. 물론 지나친 계획이 안 좋은 것이지 계획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여러 측면을 비판하고 싶은데 첫째는 수많은 계획 콘텐츠를 보고 있으면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지 않는 것이 소위 계획 없이 막 사는 것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편협한 시각을 느낍니다. 이건 성공학에서 긍정 암시를 하지 않는 사람이 부정적인 사람이라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는 것과 같은데 삶의 태도를 두 가지로 이분하다니 어떻게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새해의 높아진 의욕은 필시 과도한 계획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집착, 실패했을 때의 불필요한 죄책감, 몰입 저해, 그 자체가 주는 피로감, 주객 전도 유발, 변수 대처 불가 등 여러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직접적인 성공학 강의와는 다르게 수십만 원짜리 다이어리 그런 건 없기 때문에 많이 유해하지는 않지만 과대 광고가 존재한다면 효용에 대해 생각해 볼 만합니다. 참고로 단순히 해야 할 일을 메모하는 투두리스트 같은 건 전혀 상관이 없고 다꾸 자체가 취미인 경우는 논외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이어리를 쓰는 것 자체나 그런 사람을 비하는 것이 아니며 욕망을 과도하게 자극하는 행태 그리고 그 산업의 불필요성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되고자 했습니다. 언제나 수험생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있는 것이 공부법 강의들입니다. 공부법 또한 모두 싸잡아 무용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생의 방법이 심각하게 잘못된 경우도 존재하며 공부를 해나가는 와중에 약간의 방법론을 적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특히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법이 있는 양 썸네일에 광고해놓고 들어가면 쓰면서 공부해라는 등 당연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 방법으로 IQ를 높였다, 뇌를 속여 지능을 10배 높였다는 등의 과학인 척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거나 이 공부법이면 누구나 의대를 갈 수 있다는 등 과대 광고를 하거나 9개월 동안 하루 3시간만 자면서 16시간씩 공부했다는 등 스토리를 과장하는 등의 콘텐츠들입니다. 여담으로 연사의 지나친 팬이 된 경우에 연사들이 살짝 자신 없게 고백한 디테일을 가져와서 그렇게 과장되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거다 라고는 하는데 어떻게 말하든 그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옹호해주고 저에게 제대로 알고 비판해라
억까다는 식의 조롱을 하는 사람들은 참 답답합니다. 저는 과대광고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서 비판하는데 더 깊게 알아보지 않은 저희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이어서 앞선 분야들을 인증하는 모임이나 챌린지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에 기상 인증을 한다든지 줌을 켜고 각자 할 일을 한다든지 단톡방에서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등의 형태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존재 및 인증 등 감시체계의 효용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고 단순하게 바라보면 별 나빠 보일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가지 리스크를 짚고 싶은데, 첫째는 장기적으로 인증 모임에 몸담으면 의존도가 생긴다는 것, 둘째는 갓생 비즈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생긴다는 것, 셋째는 앞선 분야들과 마찬가지로 주객 전도의 발생입니다. 본질보다 인증과 거기서 오는 감정이 더 중요해지는 것이죠. 사실 이 분야는 아직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과대 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은 것 같아 강하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직 성공 포르노의 개별 주제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투자 분야는 수십 년 전부터 있던 새해에 힘주는 분야 중 하나입니다. 새해에 떠오를 주식, 코인, 새해 시장 전망, 예측 등의 강의를 올해는 제대로 투자해서 부자되자는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직접 공부하여 투자할 수는 없기 때문에 특정 콘텐츠를 보고 참고하는 게 절대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투자 방법론 얘기할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는 사기꾼들이 꾸준히 있는 분야이고 법률적으로 사기는 아니더라도 과대 광고를 통해 리딩 등의 행위를 하여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누구라도 단기적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것과 거시적인 예측을 항상 맞추는 건 불가능하는 등 원칙을 종종 점검해야겠습니다. 미라클 모닝과 더불어 오랜 스테디셀러는 단연 독서, 책 관련 콘텐츠입니다. 대충 새해에는 책 읽자는 식인데 이 분야는 이해관계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책 읽기를 강조하는 것은 본인이 관련 직업을 가졌거나 출판업계와 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교수, 작가, 강사 등은 당연히 책 읽기에 대해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책을 낸 경우 팔아야 하는데 독서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까? 출판사에서도 각종 채널 등을 통해 끝없이 독서의 중요성을 부풀립니다. 십수년 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무슨 독서가 인생 치트키고 라이프 해킹 툴이고 부자 되는 비법이라고 하고 그걸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니 비판적 사고는 후퇴했습니다. 여러 분야와 동등한 단순 취미에 많은 사람들이 다짐 및 실패한다는 특성을 이용해서 신비주의화하고 온갖 오글거리는 멘트들을 갖다 붙여놓은 것을 보면 정말 출판업계에 이제는 편견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기타 자기개발 강의, SNS 부업, 부자마인드, 마케팅 강의 등이 존재해 왔습니다. 물론 심포도 태도를 취해 싸잡아 다 사기야 라는 태도는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새해 다짐 시즌에는 매우 주의해야 할 만큼 온갖 성공 포르노들이 넘치기 때문에 심포도 태도를 점검해보는 것보다 우선 이 시기를 잘 넘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 시기에 운동, 다이어트나 영어 공부 등도 많이 마케팅하는데 실체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그 산업 내에서 비판점을 찾아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논외로 할 것입니다. 새해를 활용한 마케팅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유형에 대해서는 이쯤 하고 새해 다짐에 대한 고찰과 속지 않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저는 실천에 있어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같은 방법으로 두세 번 해보고 실패했으면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노력, 의지 이런 불필요한 개념에 집착해버리면 시야가 매우 좁아져서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방법을 점검할 때 본질의 의문까지 접근해 볼 수 있는데 새해 다짐 자체가 문제 아닐까라는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전에 얘기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조금 다르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연도가 바뀔 때 사람들은 많은 생각과 감성에 빠지기도 하는데 건전하게 하는 정도는 좋습니다. 뭐가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다짐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거나 약간 챌린징한 정도의 계획이 몰입에 중요하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특정 시기에 각종 미디어에 의해 부풀려진 욕망 하에서는 과도한 다짐 및 계획을 안 하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시즌이 끝나고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보는 방법이 나쁘지 않겠습니다. 영화의 유행이 지나고 보면 좀 더 남의 평가에 영향을 덜 받는 것처럼요. 더불어 지나친 다짐을 하게 되면 순간 급등한 의욕이 앞으로의 전반적인 의욕을 낮추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인 실천을 하기 불리하다는 게 제 예전 주장의 골자였습니다. 새해 다짐한 날은 세상을 다 가질 것 같지만 내일은 아무 일도 없이 차분하게 실천을 해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흥분하고 나면
내일 그 지루함을 어떻게 버틸까요? 다음으로 과도한 다짐은 대부분 지켜질 리 만무하기 때문에 지켜지지 않았을 때의 불필요한 죄책감, 스트레스, 집착 등을 유발합니다. 다짐과 계획이 많은 사람일수록 변수에 취약합니다. 새해 다짐을 할 때 변수의 존재를 고려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멘탈이 더 약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선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의심하는 글쓰기를 추천합니다. 글쓰기 얘기를 하면 참 따분해 하시는데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당연히 글을 썼는데 기존의 생각이 맞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특정 성공 포르노의 경우도 글쓰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같은 얘기인가? 라고 볼 수 있는데 차이점은 저는 글쓰기가 전혀 라이프 해킹 툴, 부자 되는 치트키가 아니며 지능을 높이고 뇌를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십, 수백만 원짜리 강의를 팔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면 좀 좋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안 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으며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로 날짜와 시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걸 추천합니다. 역으로 크게 신경 쓰는 상태라면 자신의 생업, 기타 의미 있는 과업, 취미 등에 몰입하고 있지 못하다는 방증이라고 봅니다. 몰입할 일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셋째로, 이거는 동기부여 영상 같아서 별로 얘기하기 싫은데 아직 새해가 아닌 때 이 영상을 봤다면 차라리 지금 시작합니다. 왜 지금 시작하라고 하냐면 동기부여 하려는 게 전혀 아니고 무언가를 시작할 때 웅장하지 않게 시작해보는 습관을 너무너무 추천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간단한 습관을 접하고 삶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새로 시작한다면 유튜브에서 방법론 영상 필기하면서 밤새서 다 보고 엄청난 계획 세우곤 얼마 가지도 못하곤 했는데 방법을 바꾸고는 많은 일들을 큰 피로감 없이 꾸준히 해냈습니다. 시작을 웅장하게 하지 않으면 뭔가 잘 안 될 것 같고 꾸준히 못할 것 같지만 전혀 아무 상관없습니다. 저는 뭔가를 해보고 싶으면 그냥 살짝 해보는 걸로 시작합니다. 흥미적성에 맞으면 조금 더 해보고 조금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인내심이 아예 안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하루에 게임을 몇 시간씩 하고 포르노를 매일 보는 사람은 그 어떤 것에도 흥미를 찾을 수 없으며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웅장하게 시작한다고 해서 오래 되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하다가 의미라는 게 생기면 조금 하기 싫은 듯 해도 스스로 지속하게 됩니다. 온갖 자기계발 유튜브, 인증 모임에 의존하지 않는 그 주체적인 느낌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웅장하지 않게 시작하려면 완벽주의라는 매우 유해한 심리 태도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따로 다루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당연히 유튜브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큰 의미와 보람이고 원래 그런 목적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 와중에 한 번씩 점검해보고 정말 안 맞다는 판단이 들면 그만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자기계발 분야를 섭렵하는 인생이 존재한다고 보십니까? 갓생 강박은 우울증과 공황장애의 지름길입니다. 각종 자기계발 유튜버들이 얼마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본인들부터 새해 다짐을 거창하게 해서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런저런 콘텐츠를 자주 제작하다가 이내 시들해지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주기는 점점 길어지고 오래도록 안 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유튜버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대학생들을 비판해놓고 본인이 그 누구보다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도파민 빡 오르면 영상 올렸다가 조금 안 좋은 일 있으면 사라졌다가 예측 불허입니다. 돌아와서 동기부여 영상들 때문에 뭔가를 그만두는 게 진짜 비참한 일처럼 사회 전체가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걸 붙잡고 있거나 방법이 잘못되었는데 변경도 없이 계속하는 게 인생 낭비이고 정말 크게 뒤처질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 불허이고 일주일에도 몇 개씩 변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유연하게 발빠르게 대응하면서 살아가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봅니다. 물론 이런 말들이 뭔가를 너무 쉽게 그만두거나 끈기를 없애는 리스크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는데 제가 아무리 강하게 이야기해도 팽배한 집단 동기부여 중독에 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마음을 먹는 게 조금이나마 동기부여 중독에 벗어나는 출발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은 성공 포르노 업계에서 종종 과대 광고로 인용해서 별로 인용하기 싫지만 책의 내용에 나오는 전략은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태가 안 좋다고 판단될수록 정말 쉬운 계획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쉬운 다짐과 계획을 달성하는 건 의욕 저하가 아니라 오히려 의욕을 고취시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인스타 커뮤니티는 지나친 허영심, 과도한 계획과 불안함의 원인입니다. 네, 이렇게 새해 다짐 시즌에 특징적인 성공 포르노의 유형과 속지 않을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새해 다짐이라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영향이 없는 개개인의 행동을 제가 왜 비판하겠습니까? 다만 저는 본질적인 의문에 도달했고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그것이 불필요하거나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결론에 다다른 것입니다. 더불어 그런 시즌을 이용하여 과대 광고,
별 효용없는 상품을 부풀려 판매하는 산업에 대해 비판하는 것입니다. 새해 다짐이 필요하다면 자신만의 몰입할 분야가 없다는 방증이며 그것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두세 번째 새해 다짐이라면 흥미적성에 정말 맞는지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분야에 몰입하고 있는 자는 달력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새해 다짐 비즈니스가 옳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여 그 비즈니스의 풀이 점점 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커지고 더욱 판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를 눌러 성공 포르노 비판의 물결에 일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